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2년 1월 24일 오후 12시 3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차트 분석 및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요 며칠 비트코인이 이 강력한 매물대 자리가 깨지면서 제가 좀 오랫동안 긴 시간 라이브 방송을 계속 진행을 했죠. 그래서 차트 분석을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이 움직임을 보면서 차트적인 관점을 보면요. 음, 이때랑 비슷해요. 지금 자리는, 이때 자리는, 이 라인은 상당히 중요한 매물대 자리다. 이 자리는 강력하다. 그래서 지켜줄 가능성이 크다. 지지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자리에서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제가. 예.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에 모든 지표를 봤을 때 추세 라인에서도 라인이고요. 이전에 대한 매물대 자리에서도 강력한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던 자리입니다. 근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반등이 나오지 않고요. 새벽에 너무나도 쉽게 깨졌어요. 이게 어렵게 깨진 게 아니라 너무 그냥 음, 허탈한 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이없게 새벽에 깨졌거든요. 음. 근데 이때의 느낌을 제가 언제 경험을 했냐면요. 이때 경험했습니다. 이때 경험을 옛날으로 돌아간 느낌이 이때 당시 똑같아요, 느낌이. 예, 이때랑 똑같습니다. 이때 당시도 이 추세 라인이 살아있던 자리였고요. 그리고 이 매물대 자리가 겹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제가 그때는 자존심이라는 것은 자존심. 예, 그래서 자존심도 걸고, 이때 라이브도 걸고요. 예, 제가 걸 수 있는 거 다 걸었어요. 여기서는 반등 나올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반등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너무 쉽게 깨졌어요. 이때 너무 쉽게 쭉 깨졌습니다. 예,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자리가. 예,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지금 자리에 뭐 오늘 당장 큰 반등이 나온다라기보다 요런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요거 한 번 더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한 번 더 흐르지도 않을까? 예, 이거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런 그림도 예상해 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도요. 지금 자리에서 V자 반등도 물론 나올 수 있어요. 예, V자 반등도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은 이런 그림도 우리가 좀 예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그림이 아니라 그냥 바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느낌이 딱 그 자리에요. 요 자리 그때. 요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딱 생겨납니다. 요때 라인, 요 라인 때 깨졌던 자리. 조금 이 자리가 요 자리 같아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림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리테스트 해 올라갈 것인지를 구분할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 자리부터 반등은 나올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자리부터는 반등은 나오는데 요 라인 딱 거놓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자리에서는요, 여기까지 올라올 겁니다. 얘가 기술적인 반등이든 데드캣이든 일단은요, 지금 자리에서는 요 자리까지는 올려줄 거예요. 요 자리. 예. 여러분들 요 자리 올 때까지 기다린다.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내려왔다 그 자리까지 올려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질 때 한 세 번 떨어져 올라갔다 지그재그 떨어지죠.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만약에 떨어진다면.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한번 올라치는 자리가 나올 수 있고 그 자리 가격대가 대충 보면요. 5200입니다. 5200. 결국은 우리가 5200이 되게 중요한 자리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중요한 자리가 리테스트에 대한 기준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빠른 시간 안에 이번 주 안에 저는 이번 주로 얘기를 할게요. 1월 말 안에 5200을 터치를 해주느냐 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5200을 터치를 해준 다음에는요. 만약에 내가 손절을 하겠다. 지금 나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오뽀님. 지금 저는 빨리 팔아야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5200까지만 그냥 기다리세요. 5200짜리는 줄 겁니다. 여기가. 5200짜리까지 기다렸다가 거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손절한다 그러면 5200짜리를 기준으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만 시계가 없었네요. 네, 시계 좀 올려드리고요. 그거 말고는 특별한 거 없어요. 오프님 여기서 만약에 그냥 더 빠진다면 얼마까지 빠져요? 네, 그냥 이 자리에서 빠진다 그러면은 다음에 대한 전제점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만약 여기서 그냥 내려간다,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잡아볼 수 있는 자리가 그나마 잡아볼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 나오네요. 3,900이랑 3,500이요. 3,900이랑 3,500. 이 자리 두 개 자리가 3,500이요. 3,900이나 3,500짜리까지는 열어 두셔야 된다. 일단 여기가 1차 방어, 여기가 2차 방어. 그리고 지금 자리도 방어 자리예요. 지금 자리도
네, 지금 자리 이전에 전저점 자리 보면 반등 자리, 요 반등 자리에서 현재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는 거, 이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추세 라인을 대충 깨졌어요. 추세 라인이 깨졌기 때문에 네, 지금 자리 내려오면은 3,900, 3,920까지는 열어 두셔야 된다. 지금에서 마이너스 10%더 되는 자리예요. 비트코인 지금 자리에서 10% 정도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리 살려야 돼. 그래 살려야 돼.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하루 빨리 4,400까지 올려줘야 된다. 왜? 이 라인은 선을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요. 김프라든지 비트 도미너스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 도미넌스는 41.3%, 41.4%는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그 알트들이 많이 빠졌다 얘기겠죠. 뭐 지금 뭐 비트에 투자 금액이 들어왔다기보다는 지금 알트들이 많이 빠졌다, 비트가 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김프는 현재 2.4%입니다. 2.4%. 3%대까지 올라갔다가 좀 많이 내려왔네요. 그리고 지금 펀딩 비율은 플러스네요. 펀딩 비율은 플러스고요. 이제 감매도 구간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의 거래소에 유입되고 있는 물량들 또는 유출되고 있는 물량들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이거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요. 지금 서버가 문제가 있나 봐요. 아무튼 비트코인은 여러분 4,300 깨지면 안 돼요. 지금 자리 지켜줘야 되고요. 이거 올려야 됩니다. 올려쳐야 돼요. 요거는 제가 이제 실시간 방송 할 테니까 실시간 방송 보면서 같이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볼게요. 오늘 뉴스들 좀 많아요. 어저께 올라왔던 뉴스들이 몇 개 있죠. 외신들 러시아 암호화폐 채굴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 허용할 것이다. 현재 암호화폐 쪽이 투자적인 문제에 있어서 말들이 좀 많이 있죠. 이 부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 쪽에서 중국에서 반대를 끝내고 나니까 이제 러시아 쪽에서 시작을 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요, 어차피 본인 나라에서 있는 자산이 해외로 유출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친화적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미국 증시 암호화폐 테마 기업주가 급락했다. 테마주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떨어진다 볼 수 있는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근데 이거 재밌는 거 있더라고요. 정부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계 자산 통계 포함.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요, 코인 수익이 전부였잖아요. 그러면 저는 수익이 아예 제로입니다. 저는 수익이 제로인 사람이었어요. 왜?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 거래 내역에 대한 돈은 저는 한 달에 뭐 몇천만 원씩도 버는데 실제로는 돈을 하나도 못 버는 사람으로 통계가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암호화폐 역시도 가계 자산 통계에 들어간다라고 하네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 비트코인 보수적 거시 경제 분석가들 지지받기 시작했다. 얘기는 뭐냐면요. 현재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보수적으로 보던 사람들도 이제 슬슬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누가 그래요? 한국이 그러죠. 한국 정부가 비트코인은 금융으로 아예 자산으로 인정을 안 해주다가 이제는 가계 자산에 포함시킨다는 통계에 포함시킨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이제 그 가치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간이 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가리아 재무장관 정부 암호화폐 결제 테스트 프로젝트 진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암호화폐로 결제한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불가리아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난이도 동반 친고점 기록.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채굴자들이 채굴을 그만둬야 되거든요. 채굴자들이 채굴을 그만두면 해시레이트는 떨어지고 경쟁률은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쉽게 채굴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계속 올라가요. 너무 이상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은 계속 빠져나가, 해시레이트는 계속 올라가서 채굴 단가는 올라가. 그런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빠지네?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겁니다. 분석 비트코인 채굴자 덤핑 리스크 직면 3.4만 달러가 관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그랬잖아요. 해시레이트가 올라간다는 거는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소리는 그만큼 채굴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고, 채굴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채굴 단가 자체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니까 현재 채굴자들이 지금 물량을 팔거나 버틸 수 있는 가격대가 한 3.4만 달러 정도라고 보네요. 그러면 비트코인의 채굴 단가가 한 3만 달러에 3만 4천 달러 정도 보시면 됩니다. 거의 지금 채굴 단가까지 내려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은 이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은 채굴업체들이에요. 그래서 채굴업체들이 지금 이렇게 거의 채굴 원금까지 내려왔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고 확인을 하고 가격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요, 오브스 코인 같은 경우를 뭐 스테이킹 채굴 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노드를 돌리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노드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노드 비용이 했을 때 2019년, 2020년도 최저 단가가 딱 오브스의 가격이 6원에서 7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6원에서 7원은 실제로 찍더니 거기서부터 미친듯이 올라갔거든요. 그 바닥을 찍은 이후부터. 예. 채굴 단가. 오보스의 채굴 단가는 지금은 더 비싸지만 그때 당시 6원, 7원. 그래서 6원, 7원을 찍은 다음에 큰 상승이 있었다. 비트코인도 지금 거의 뭐 채굴 단계까지 내려왔고요. 채굴 원가까지 내려왔고요. 이제 크게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중국 커뮤니티 조사 응답 35%가 비트코인 3만 달러 하락 시 저가 매수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요, 절대 그 자리까지 주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비트코인 이랬던 저랬던 거의 바닥 자리까지 왔다. 네, 암호화폐 자산 운영사 판테라가요, 운영 자산 규모로 56억 달러로 많이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필리핀 유니언뱅크 암호화폐 거래 및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커스터디는 기관들이 그 비트코인을 잘 모르잖아요. 돈은 많은데 코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커스터디 서비스를 맡기는데 나는 모르니까 전문가에게 돈을 맡기고 전문가는 그 돈을 가지고 본인들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커스터디 서비스예요. 네, 필리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커스터디 서비스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 커스터디 서비스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고 은행에다 맡기면 된다는 거죠. 네, 노브라츠 피터 시프, 1년 후 비트코인 가격 3.5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 내기 제한. 이거 나도 하겠다. 저도 할게요. 1년 뒤에 비트코인 3.5만 달러 위에 안 있으면요, 100만 달러 낸다? 저는 그러면 1억을 기부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더리움 네트워크, 신규 NFT 생성, 뭐 특별한 내용이 없네요. 오늘 뉴스 뭐 특별한 거 없었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들은 좀 있는데 이 뉴스들은요, 이따가 함께 방송하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들이고요. 굳이 뭐 오늘 뉴스 중에서 희망으로 돌리기 좋은 뉴스가 있냐 이거죠. 4일 연속 거래소 비트코인 순유출, 유입량보다 유출량이 더 많다. 가격이 이렇게 폭락을 하는데 왜 사람들은 물코인을 팔지 않고 이 코인을 망했고 시즌이 종료하면 조금이라도 금액을 건질 수 있을 때 코인을 덤핑해야 되는데 코인을 파는 게 아니라 거래소에서 오히려 매집한 물량들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있다. 안 판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은 반대로 순유입이 증가합니다. 제가 유출이 계속되다가 어느 순간 유입이 된다면 그 유입이 되는 타이밍 때가 바로 언제다? 코인에 대한 매수점이다. 계속 팔기만 한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그 물량을 팔기 위해서 가격을 펌핑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이더리움 주목해보세요. 네, 여기까지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쉬었다가 점심 먹고 바로 방송할 테니까요. 여러분 이따 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프였습니다.